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KSP P4200N 모델이죠. 자, 이 단말기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바로 현장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동형 카드 단말기 때문에 이 단말기는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통신사는 SKT고요.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열면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배터리도 교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배터리도 물론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주 사용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죠. 네, 통신사는 SKT입니다.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는 따로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원이라고 쓰여 있지가 않아요. 이 종료 버튼이 바로 전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죠.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원 버튼이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 그리고 이쪽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C타입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C타입 케이블 있죠.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KSP P4200N 이 무선 카드 단말기 전용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리셋 버튼이 있고요. 리셋 버튼은 단말기가 멈췄거나 할 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정상 가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 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나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용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위로 잡아 당겨 주시면 이 안에 용지가 장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지가 조금밖에 없네요. 제가 한번 용지 교체를 새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새 용지입니다. 새 용지는 이렇게 뜯으면 돼요. 뜯은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세요.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올바른 용지 교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뚜껑 닫았죠? 닫았고 전원 켜보겠습니다. 전원 켜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여기 맨 상단에는 안테나 표시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시간, 현재 날짜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27분이고요. 그리고 누스탐지라는 업체명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 취소 영수증을 취소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애플페이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그리고 신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신용 버튼은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을 눌러주시면 이때 이제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키인 결제는 비대면 결제고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눌러달라고 하죠. 유효기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월에 맞게. 그리고 거래금액 만약에 2,580원.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비대면 결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신용 버튼이죠. 여기 신용.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신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용 승인.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신용 승인 1번.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죠. 이때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해도 되지만 자,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키인 결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발행할 수가 있죠.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터치가 됩니다. 화면이. 그래서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이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현금 버튼이 있고 여기 2번에도 현금 버튼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소비자 소득 공개, 사업자 지출 증빙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취소 버튼이 있죠. 결제한 신용카드 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인데 3번에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3번을 누르나 여기를 누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종료 버튼이 있고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계 버튼은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 집계도 가능하고 또는 일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입력 버튼이 있고요. 자, 그러면 결제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투입은 IS 칩을 위로 가게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거래 금액을 누르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 금액을 3,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 여쭤도 봐야 되고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이 바로 서명 패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IS 칩을 위로 가게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한번 6만 원을 해볼까요? 이렇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명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 할부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뭐 일시불이라고 해서 일자 누를 필요 없습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진행되는 겁니다. 서명 후 단말기를 돌려주세요. 자, 서명을 해달라고 하죠.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서명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요. 취소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취소 버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3번도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직전 거래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카드 결제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10건 결제할 수도 있고 3건을 결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카드 결제 건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취소들이 있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볼까요? 자, 이때 보시면 6만 원짜리가 맞죠. 그리고 카드 번호가 상단에 나와 있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하면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서명을 다시 해야 되겠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듯이 취소할 때도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6만 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3,000원짜리가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입니다. 자, 보시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경우는 직전 거래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 결제 건수기 때문에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1번. 자, 이때는 터치가 안 되네요. 1번을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버튼을 통해서 누른 다음에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투입. 그러면 총 결제 금액이 3,000원이었죠. 3,000원.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신용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 건이라고 한다면 정정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숫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04-25년 4월 30일이었죠. 이렇게 이제 어제 날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5월 1일이니까요. 근로자의 날이죠. 오늘 쉬는 날이죠. 자, 그러면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보면 승인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자, 승인번호 8자리 입력했고요.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취소가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000원. 이제는 취소가 됐죠.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을 이 무선카드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 결제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스마트폰 뒷면,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자, 이쪽으로 해도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도, 그죠? 앞으로 한번 대볼까요? 앞으로도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네요. 금액 입력해볼까요? 5,000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스마트폰 뒷면을 근처, 이 단말기, 무선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5,000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경우는 직전거래 취소겠죠? 3번입니다. 자,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다시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보십시오. 갖다 가까이 대볼게요. 이렇게 됐죠?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QR 결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카카오페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네이버 그걸로 한번 결제해 볼게요. 저기 뭐죠? 웹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보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웹카드는 바로 신한카드 웹카드입니다. 여기 신한카드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신한카드 웹카드를 이렇게 해서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QR코드 생성이 됐죠? 자, 고객은 QR코드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가맹점주가 할 일은 뭐냐면, 자, 가맹점주가 할 일은 여기 신용 버튼이죠. 신용 버튼 여기 1번 신용 버튼,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때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자, 거래 금액을 누르게끔 되어 있죠. 거래 금액 눌러볼까요? 2,000원.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2,000원이 거래가 됐다라고 문자에 뜰 겁니다. 이게 바로 QR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취소 한번 해볼까요? 영수증 자르고요. 자, 취소는요. 여기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고, 직전거래 취소죠. 3번입니다. 3번. 자, 4,000, 2,000원 맞죠? 2,000원 맞고요. 승인번호 나와 있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네요. 상단에. 자, 이때 다시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QR코드를 읽히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자, 취소가 됐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이고 취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웹카드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웹카드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습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십시오.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상태에서 QR코드를 읽히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이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는데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이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제가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볼게요. 제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래금액, 그분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정상 승인되었죠.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인데요. 3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죠. 여기에는 제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걸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자, 보시면 현금 거래 취소가 그쵸? 바로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2번.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이때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으니까 제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해볼게요. 자, 총 금액은 3만 원이었죠. 자,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전이라고 한다면 밑에 정정 버튼 있죠?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날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5월 1일이니까요. 자, 원거래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는 9자리예요. 7238이네요. 7238. 그 다음에 1번 거래 취소겠죠?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만 원.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NFC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NFC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8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터치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해볼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2,800원이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이고요. 터치가 안 되죠? 3번. 보시면 맨 상단에는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결제 금액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을 다시 화면에 터치하면 결제한 애플페이가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취소가 됐죠.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취소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요 카드는 IS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단말기가 이 카드의 정보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뒤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멘트가 뜨죠. IS카드 오류 MS로 거래하세요. 카드를 읽히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카드 빼시면 됩니다. 카드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이죠. 이 마그네틱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측면에 보면 마그네틱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을 누르라고 되어 있죠. 거래 금액을 눌러볼게요. 5,000원. 그러면 결제가 되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취소해 볼게요. 거래 취소. 자, 직전 거래 취소죠. 방금 전에 거래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이고요. 자,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말기는 지금 저희가 현재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다양한 무선 카드 단말기, 유선 카드 단말기, 포스기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좋은 디자인도 있고요. 카드 단말기 선택에 있어서 물론 기능도 기능이지만 고객분들은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판매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컬러, 특히 유선 카드 단말기, 무선 카드 단말기, 포스기 정말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들을 가지고 저희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컬러, 그리고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